우리가 챗GPT에 대해 알다고 생각하는 것들 있잖아요. 사실 대부분은 그냥 추측에 불과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만약에 무려 7억 명의 실제 사용 데이터를 들여다볼 수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오픈 AI랑 하버드가 함께 진행한 역대급 연구를 통해서 우리가 이 AI를 정말 어떻게 쓰고 있는지 그 진짜 모습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매주 7억 명. 와, 이게 그냥 숫자로만 들리시나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전 세계 성인 10명 중에 1명이 매주 챗 GPT를 쓴다는 뜻이에요. 정말 역사상 어떤 기술도 이렇게 빠르고 또 이렇게 광범위하게 우리 삶에 들어온 적은 없었죠. 네, 7억 명이나 쓴다는 건 알겠어요. 근데 진짜 궁금한 건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강력한 도구로 대체 뭘 하고 있는 걸까요? 이제 막연한 추측은 그만하고요. 데이터가 직접 말해주는 우리의 진짜 모습을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첫 번째 발견부터가 진짜 흥미롭습니다. 보통 챗GPT 하면 선진국에서는 IT 전문가들이 쓰는 도구?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 데이터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건 이제 진정한 글로벌 현상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처음에는 실리콘밸리의 얼리 어댑터들이 주도했을지도 모르죠. 근데 지금의 성장 엔진은 완전히 다른 곳에 있어요. 바로 저소득 그리고 중간소득 국가들입니다. 이 나라들에서의 성장률이요, 최고소득 국가보다 무려 4배나 높아요. 이젠 챗GPT가 더 이상 어떤 특정 계층의 전유물이 아니라 말 그대로 전 세계인의 도구가 되어가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사용자는 구체적으로 누구일까요? 여기서 우리는 테크 브로라는 좀 익숙한 고정관념 있잖아요. 그걸 완전히 깨뜨리는 또 하나의 놀라운 변화를 마주하게 됩니다. 이 그래프 한번 보세요. 불과 1년 반 전만 해도 여성 사용자는 37%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52%입니다. 격차가 사라진 걸 넘어서 이제는 여성이 남성보다 오히려 더 많이 쓰는 걸로 나타났어요. 정말 믿기지 않을 정도로 빠른 변화죠. 자, 좋습니다. 사용자의 모습이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성별에 상관없이 아주 다양해지고 있다는 걸 확인했어요. 그렇다면 이 많은 사람들은 대체 챗 GPT한테 무엇을 시키고 있을까요? 이제부터 이 분석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람들한테 챗GPT로 뭐 하냐고 물어보면 보통 코딩이나 복잡한 기술 작업 같은 걸 떠올리잖아요. 근데 데이터가 보여주는 현실은 생각보다 좀 다릅니다. 훨씬 더 우리 일상에 가까운 작업들이 그 중심에 있더라고요. 사용 내역을 쫙 분석해보니까 압도적인 3가지 주제가 드러났어요. 바로 실용적인 조언을 구하고 글을 쓰고 정보를 찾는 거. 놀랍게도 이 3가지가 전체 대화의 77%를 차지했습니다. 우리가 막연히 생각했던 그런 기술적인 작업들은 아주 작은 부분이었던 거죠. 사용자들이 뭘 원하는지 더 깊이 파고들기 위해서 연구진은 모든 요청을 딱 2가지로 나눴습니다. 바로 묻기, asking,과 실행하기, doing이에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AI한테 생각하는 과정을 도와달라고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결과물을 뚝딱 만들어달라고 하는 건지 이걸 보려는 거죠. 이 둘의 차이를 좀 쉽게 비유로 설명해 볼게요. 실행하기는 비서한테 이 보고서 좀 작성해줘 라고 시키는 거랑 같아요. 반면에 묻기는 파트너랑 같이 앉아서 이 보고서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면 좋을까 하고 브레인스토밍 하는 거죠. 하나는 결과물을, 다른 하나는 과정을 돕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는 둘 중에 뭘 더 많이 할까요? 결과가 정말 놀라운데요. 우리가 AI를 단순한 과제 수행자, 즉 실행하기를 시키는 것보다 생각의 파트너로, 즉 묻기를 훨씬 더 많이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단순히 답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생각하는 과정을 함께할 동료로 원했던 거죠. 특히 범위를 좁혀서 직장에서 쓰는 경우만 딱 떼어놓고 보면요, 한 가지 작업이 그냥 압도적이에요. 바로 글쓰기입니다. 이메일 작성하는 것부터 보고서 요약, 번역 이런 모든 업무 관련 메시지의 40%가 다 글쓰기 지원에 해당됐습니다. 자, 지금까지의 발견도 진짜 흥미로웠지만 이제 어쩌면 이 연구에서 가장 우리의 통념을 뒤엎는 결과를 보여드릴 시간입니다. 그건 바로 우리가 챗GPT를 어디서,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 가장 많이 쓰는지에 대한 거예요. 결과는 70%대 30%. 개인적인 용도로 쓰는 게 업무용으로 쓰는 걸 2배 이상 압도했습니다. 와, 이건 정말 AI를 오직 업무 생산성 도구로만 생각해왔던 우리 시각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엄청난 결과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이게 그냥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에요. 오히려 점점 더 가속화되는 아주 강력한 추세입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53%였던 개인적인 사용 비중이요, 지금은 무려 73%까지 치솟았어요. AI가 업무 공간을 넘어서 우리 삶 속으로 훨씬 더 빠르게 파고들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죠. 자, 그럼 이 모든 조각들을 한번 맞춰볼까요? 사람들은
AI한테 실행보다는 질문을 하고 업무보다는 일상에서 더 많이 쓴다. 이 두 가지 사실이 합쳐지면 우리 삶에서 AI의 역할이 어떻게 진화하고 있는지 그 거대한 그림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직업이 뭐든 상관없었어요. 결과는 놀라울 정도로 일관적이었습니다. 경영자부터 영업사원, 개발자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분야에서 의사결정과 문제 해결이 최상위 활동으로 나타났어요.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우리가 AI한테 단순 반복 업무를 맡기는 게 아니라 가장 어렵고 중요한 생각의 과정에 참여시키고 있다는 거죠. 이 연구의 결론은 이 한 문장으로 요약될 수 있을 것 같아요. AI는 일을 대신하는 조수가 아니라 조언을 제공하고 인간의 문제 해결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부조종사, 코파일럿 역할을 할 수 있다. 바로 이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확인한 사실들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째, 챗GPT는 더 이상 소수의 전유물이 아닌 모두의 도구가 됐다. 둘째, 우리는 AI를 명령을 수행하는 기계가 아니라 생각의 파트너로 여기고 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AI가 업무 공간을 넘어 우리 개인의 삶 속에서 의사결정을 돕는 부조정사로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AI가 우리 생각과 결정의 부조종사가 된다면 이 비행기가 향하고 있는 다음 목적지는 과연 어딜까요? 그리고 그 조종석 옆자리에 앉은 우리는 앞으로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어쩌면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일지도 모릅니다.